어머니, 제가 흘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시 요양원 가시고 싶으세요?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의 담쟁이 덩굴이 벽돌담을 타고 올랐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도현은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3세 중소기업 부사장. 요즘 들어 집에 들어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자 간장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파에 어머니 박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79세,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윤미정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도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미정을 칭찬했습니다. 참 효부시네요. 집도 깔끔하고 도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정은 시어머니를 돌봤고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현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아래서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도현 씨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느리분이 어머님께 좀 심하게 하시던데요. 도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창문 열어놓고 있었는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도.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CCTV 설치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고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CCTV 3일 만에 설치되었습니다. 거실 구석 화분 뒤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렌즈는 소파와 식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미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세요, 여보. 미정은 현관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내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수님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님은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반찬을 권했고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오늘 녹화된 영상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분량이었습니다. 도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1시간은 평범했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수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정이 수님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수님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밥알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또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제대로 좀 드세요.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또 흘렸습니다. 미정이 밥상을 확 당겼습니다. 그냥 손으로 드세요. 어차피 흘릴 거면. 수님은 움찔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오후 2시 수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고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아이씨, 또 넘어지려고 그래요? 미정이 수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수님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제발 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지만 어딘가 절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미정이 불렀습니다. 여보, 차 드실래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미정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분노보다 깊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미정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긴 건 아닐까? 새벽 3시 도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님은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습니다. 도현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다음 날 도현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미정에게는 출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미정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돌아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켰습니다. 오전 10시 미정이 수님에게 약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11시 수님이 물을 쏟았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다치잖아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님은 소파 구석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수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드세요. 수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국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미정이 숟가락을 빼앗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이래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오후 도현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층 건물의 12층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도현은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노인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면 재산 분할에서 분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 어머니 명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 넘어갔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보호됩니다. 도현은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안전한 곳으로요. 먼저 진단서를 받으세요. 병원에서 상처와 정신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도현은 상담료를 내고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현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곧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수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요양원 정보를 찾았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전문적인 곳 리스트를 작성하며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1점 병원 진단서 요양원 계약 3 재산 정리 이혼 소송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갑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수님을 진찰했습니다. 팔에 멍 자국이 있었고 허벅지에도 붉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부딪히셨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적어주세요. 의사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서에는 다발성, 타박상, 우울 증상, 정서적 위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도연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산에서 20분 거리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3층 건물에 정원이 있었고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1인실도 있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맞춤식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영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도연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녁 도연은 법무법인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증거와 진단서가 준비되었으니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은요? 어머님 명의이니 보호됩니다. 배우자는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미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학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CC 다 찍혀 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다음 주에 소송 들어갑니다.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짐을 싸고 차에 태우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자 간호사들이 나와 맞았습니다. 수님은 낯선 곳에 불안해했지만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집이에요. 강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않아요. 수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 앞에 도연과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CCTV 영상, 진단서, 이웃 증언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미정은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고통을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 청구 기각, 퇴거 명령. 미정은 법정을 나가며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도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에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못해요.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장미가 피었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도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수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흐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았습니다. 작게 썰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밥도 잘 드시고 밤에도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죠.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수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는 안전해요. 바람이 불어왔고 장미 향기가 퍼졌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도연은 혼자 살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은 저녁 식사 후 서재에 앉아 어머니의 옛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도연은 사진을 앨범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아들 지영을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26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영이 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편하세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녁. 도연과 지영은 요양원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예전과 달라요. 편해 보여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자주 와라.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단풍이 들었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죠? 수님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영이는 밥 먹었니? 수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지영이 잘 먹었어요. 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은 휠체어를 멈추고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수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아보는 듯,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지만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보래. 됐습니다.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단풍잎이 흩날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잘 드셨습니다. 편히 주무십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도 나도 복수는 끝났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으로